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총 3가지 형태의 입학 종합형을 선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형이고요. 그리고 심화형, 그리고 고른기회 특별전형 3가지 유형으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면 누구나 다 가능하고요.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에 면접 30%를 평가 방향은 아시다시피 학업이라든지 비교과 활동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형태로 유지가 됐었고요. 전형 자료는 저희는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는 계속 받았습니다. 다만 작년까지 있었던 추가 서류, 입증 서류는 전형 간소화 취지에서 입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요. 심화형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 자격을 2가지를 더 썼는데요. 해당 전공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이 가능한 자, 두 번째는 국내 고교 이제 심화 과정 이수자라고 해서 이제 심화 과정의 예시를 뒀습니다. 평가 방향은 저희가 학업 역량이라든지 지적 탐구 역량 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학생들을 좀 선발한다는 것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른기회 전형의 경우에는 농어촌이나 사회배려 공원자 통합 전형이 정원 내외로 있습니다. 저희 펜타곤 모형이라고 해서 이미 5년 이전부터 5가지 평가 요소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저희 공언한 바 있는데요. 두 가지 영역은 밑에 이제 하부 구조로서 탄탄하게 학업적인 측면을 중요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주도성, 자기 주도성, 창의성, 성실성, 공동체 의식은 비교과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자동공진이라든지 진로활동, 예체능 활동과 같은 것들은 결국은 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그 교육 과정과 연관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심화형에서는 학업 능력이 한 80%, 이 2가지의 역량을 합쳐서 배점이 80% 정도가 되고요. 비교과 역량은 한 20% 정도의 영역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일반형과 고른기회에서는 학업 역량과 비교과 역량 측면이 한 5대5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업 역량은 말 그대로 학업 성취라든지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도 일정 부분 가만히 되고요. 또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보다는 점점 오르고 있는 학생들을 또 선호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모집 단위와 관련돼서도 교과 성적이 정시나 이런 부분은 모든 교과에서 다 우수해야지만 사실 중앙대학교 어떤 과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수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약간은 좀 열려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과 관심과 열정과 흥미가 있는지, 그것이 좀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적탐구 역량에서는 단순히 이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그 학생의 학업이나 전공과 관련된 흥미와 열정 부분을 충분히 볼 수 있겠고요. 학업의 깊이라든지 탐구 능력들, 수업 활동, 수상 실적, 독서라든지 각종 탐구 활동들, 특히 심화에서는 RN이라든지 과제 연구나 심화 과목 등의 이수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열려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교과 활동은 얼마나 학교에서 성실하게 선생님들이 원하는 형태로 얼마나 충실하게 각종 프로그램에서 잘 참여를 하고 성실히 수업을 잘 듣고 비교과 활동을 잘 하는지, 그런 부분이고요. 자기주도 창의성은 고등학교 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그런 활동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예측을 해서 대학교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공동체 의식은 단순한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협력을 할 수 있는, 또 갈등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형에 대해서 리뷰를 간단히 드리면 4가지입니다. 지원 양상, 학생 활동,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생부 기재 방식입니다. 지원 양상 아까 많이 말씀을 드렸죠. 학생부 종합과 논술로 사실은 수시 양대 전형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우수자 지원 비율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모집 단위에 따라서 경쟁률 차이가 지속화되고 있고, 심화형 경쟁률이 생각보다는 많이 부진했습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1번 문항을 저희가 바꿨어요. 학업에 대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과 학업에 대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한 70, 80% 정도는
내가 얼마나 밤늦게까지 공부를 잘하는가, 내가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얼마나 이런 방법을 나만의 방법을 고안을 했는가, 내가 학원을 안 듣고 어떻게 자율학습을 가지고 했는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서 차별성을 갖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글쓰기로서는 보여주기가 힘들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은 내가 흥미가 있는 수업에서 어떤 공부했던 경험들, 내가 읽은 책을 독서를 했던 경험들, 또 탐구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내용들, 그리고 성실했던 경험들을 상당히 생생하게 저희한테 잘 전달을 하는 학생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부 기재는 전반적으로 양적을 팽창을 했습니다만 학교별로 보면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네, 학생부 종합형의 경우에는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만 다른 전형을 봤을 때 학생부 기재 내용이 거의 없을 정도로, 찾아볼 게 없을 정도의 학생부 기록이 있습니다. 학생부 기록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프로그램이 없다는 내용이기도 하고, 하지만 프로그램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기재를 잘 못하시는 학교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성과라고 했을 때 학생의 우수성이 가장 큰 요인이겠죠. 제일 요인이지만 학교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우수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제공을 하고, 그것들이 제공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얼마나 정확하게 잘 기재가 되고 효율적으로 저희한테 잘 전달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충분한 성공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학교와 교사의 문화가 자체가 일단은 이런 학생 친화적인 문화에 있어서 좀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좀 더 잘 접근을 할 수 있다. 수업 방식의 변화라든지 토론, 발표, 독서, 생각들을 좀 더 강조하는 교육들이 있어야지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한번 써왔는 건데요. 학생들이 단순히 나의 스펙이나 단순한 나의 성적 가지고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향의 학생인지,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학생인지를 본인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어떤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부 글자 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수업의 변화나 자율성 향상, 생각하기, 이런 것들이 잘 될 때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잘못한다면 비교과 활동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다, 성적을 안 보고 어떻게 비교과 활동 잘하는 학생 뽑는 것이다 라고 좀 잘못 설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술보다 더 많이 인원을 뽑는 입장에서 저희가 우수한, 그러나 지금까지의 저희가 우수하다고 했던 학생과는 좀 다른 형태의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 단순하게 내신의 양적인 측면이라든지 단순한 수능 정도의 성적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뽑겠다는 것이 저희의 취지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신다면, 입시를 위한 학생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을 저희가 길러내고 저희는 대학에서는 모집을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대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 595명을 뽑고요.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 562명,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전형 방법 명칭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형은 다빈치형으로, 심화형은 탐구형으로 바꿔서 심화에 대한 그 부담감을 줄였고요. 이 전형 방법에 있어서도 저희가 일반형에서는 고른기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만 탐구형에서는 서류를 100%를 가지고 가고요. 정시의 고른기에나 정시의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 없이 서류 100%로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나중에 논술이 끝난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